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요. 화나셨어요? 아닙니다. 네. 지적인 면을 좀 보이려고 했는데 화나 예. 보였습니까? 네. 소장님 오늘은요 네. 이 행복주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이 뉴스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이 행복주택의 미임대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지금 증가하고 있나 제가 살펴봤거든요. 네. 충북이 22%, 경남 19%, 충남 19%, 전남 12% 등 순으로 미임대율이 높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왜 이렇게 미임대율이 높나? 일단 평수가 너무 적다. 14평, 10평 너무 적다. 그리고 이 공급이 수요가 없는 곳에 지금 공급이 많이 되어 있어서 지금 미임대율이 높다. 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어떻게 보면 예견됐던 부분들인데 항상 이제 공공주택이 문제가 뭐냐면 어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뒤에서 추종하는 느낌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되면 변하는 상황을 뒤늦게 쫓아와 가지고 그렇게 대변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대부분 공공주택들이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행복주택이 보면은 지금 이제 평으로 얘기하면 뭐 10평? 한 조금 큰 게 이제 14평, 15평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행복주택에 들어가는 주 대상자들이 이제 신혼부부란 말이에요. 근데 또 살다 보면 식구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공공주택 같은 경우 이 정치인들이 참 머리를 안 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 2명 산다고 해서 좁게 지어 놓으면 나중에 식구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좁다라는 얘기가 진짜 많이 나왔는데 이때 이제 댓글 보면서 이제 약간 옛날 생각이 났던 게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행복주택이 이제 실사 나가가지고 작은 평형 14평형에서 야 내 식구도 살겠네 라고 했던 게 맞아요. 진짜 살아봤는지 이런 느낌이 날 정도로 공감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멘트를 툭 던져놓고 행복주택에 가서 신혼부부를 많이 살기 바란다 이렇게 이제 추진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참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네. 이렇게 막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희가 공급 물량만 많으면 다냐. 약간 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평형도 너무 적거니와 네.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이 또 있는데 네. 그 지역이 아닌 네. 다른 곳에 또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공실률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공공주택은 일단 보면은 수량에 집중되어 있어요. 수량에 이만큼 할 거야. 그렇죠. 이만큼 해야 된다. 그거에 이제 하다 보면 자 문제가 뭐냐면 좋은 자리는 지을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행복주택이라는 거에 대한 그 주변 사람들의 인식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주택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항상 집값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 행복주택이 들어오면 집값 떨어뜨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좋은 자리는 짓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을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는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량은 필요한 거고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을 공간이 없네. 그래서 지을 수 있는 데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선호가 높은 곳은 딱 사람들이 원하는 입지가 좋은 곳인데 그렇죠. 그런 데는 이제 반발이 워낙 심하다 네. 보니까 이게 떨어져서 짓는 것 같더라고요. 하다 보면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이제 미입주 되는 행복주택들이 주로 이제 약간 지방들이 많잖아요. 주요 도시들은 작거나 크거나 상관없이 어쨌든 임대가 얼추 맞춰지는 건데 지방 도시들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집에 대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미스매칭이 일어날 때 바로 이제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행복주택을 많이 지었는데 실제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항상 누적 개념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1인 가구, 2인 가구 프레임이 지금 10년째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공공주택이나 이런 거는 10년 전부터 1인 가구, 2인 가구에 맞춰서 계속 공급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누적되면 이제 공급이 좀 넘쳐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공공주택의 문제점은 시장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시장의 변함에 따라서 공급량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 조절이 이미 계획된 대로만 그냥 쭉 추진하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몇 년 단위로 계획을 짜서 진행을 하는 거다 네. 보니까 이 시장은 정말 계속 바뀌잖아요. 시시각각.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대응이 좀 늦는 편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미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를 위한 집은 이미 초과 상태예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공급됐기 때문에 이제는 점차 삶의 질적인 측면으로 이제 수요가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를 정부가 대응을 못 하는 거죠. 그 소장님 말씀대로 진짜 삶의 질에 더 집중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1인 가구, 2인 가구 정말 좁은 집을 원하는 걸까? 이런 거에 좀 약간 초점을 맞춰보면 그렇죠. 점점 선호가 이제 좀 넓은 편을 그러니까 원하는 이제는 지금 공공주택도 최소한 이제 작은 게 25평, 그 다음에 이제 살만한 거는 33평, 그리고 40평대도 진짜 지어야 돼요. 공공주택의 40평대는 아예 제로거든요. 네.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정말 네. 진짜 딱 살 수 있게끔 네. 그리고 그 같은 공간을 여러 개 쪼개다 보니까 이게 정말 그렇죠. 그런 것 네. 같기도 해요. 알긴 하지만 이게 사람을 몇 년 동안 좀 넓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거는 진짜 단기로밖에 생각 못하는 거니까 네. 행복주택을 받으면 10년 살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7년에서 10년 정도 살아야 되는데 신혼부부가 들어가면 7년에서 10년 사이에 무조건 애가 생기는데 자 출산율이 낮다라고 하면서 막 애 낳으라고 하면서 지금 애 낳을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만들어주지 않고 애를 낳으라고 하는 네. 거예요. 정책도 미스매칭이 지금 계속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정말 목소리가 안 커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네. 막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화가 날 정도로 정책이 너무 경직돼 있는 걸 너무 많이 느껴요. 그리고 너무 시대가 이렇게 변할 거다라는 거를 좀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예측을 한 다음에 그거를 맞춰서 야 집이 되는 그 시간만 해도 적어도 지금 집을 짓기 시작해도 3년 후거든요. 그럼 3년 후에 수요가 변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 정책자들이 그러니까 절실성이 없는 거예요. 네. 절실성이 없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뭔가를 맞춰주기만 하면 눈에 보이는 예. 수치만 보이게. 그러면 이게 이제 자기 할 일들은 다 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출산율 정책이나 주택 정책이나 다 보면은 실효성이 없는 정책들이 너무 많아요. 항상 미스매칭. 이게 너무 심하니까 공공주택이 민간주택의 어떤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거의 일조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손해의 피해자는 네. 진짜 이 국민들이잖아요. 네. 이 댓글들을 보면 진짜 너무너무 공감이 돼요. 진짜 다 맞는 말이고. 네. 진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댓글의 대부분이 다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 니나 거기 가서 살아봐라. 지금 신혼부부들이 25평에서 살다가 애만 낳아도 25평이 좁아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모든 물건이 거실로 다 튀어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짐도 부피도 엄청 크잖아요. 애기 용품. 그러니까 책 조금씩 사기 시작하면 이제 책 쟁여놔야 되는데 책 놓을 공간도 없고 장난감도 막 저희는 진짜 장난감 많이 안 사줬거든요. 네. 안 사주고 하는데도 장난감이 막 그득그득 쌓여 있는 걸 보면 아 이게 이제 놀 공간이 없잖아요. 그죠. 예. 짐 위에 얹혀 산다는 느낌. 그렇죠. 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25평만 돼도 진짜 애 하나 생기면 좁다는 느낌이 바로 생기는데 지금 10평, 14평 물론 이제 이게 전용 공간이죠. 전용 공간이긴 하지만 이런 공간에서 이제 좁게 살면은 애 낳을 수 있느냐. 그게 과연 네. 행복주택인가? 그렇죠. 그런 거에 그렇죠. 약간 네, 고민이 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을 보면 정말 좀 답답할 때가 많긴 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진짜. 제가 바랄 때 조금 더 이제 정책자 입장에서는 어떤 형식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정책을 수행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고민을 해가지고 그게 좀 실효성이 있는 공공정책을 좀 내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한참 추진한다고 했던 기사만 봐도 정말 네. 진짜 모든 걸 다 해결할 것처럼 막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몇 년이 지나니까 네. 이런 게 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층들이 이런 주택을 들어가야 되는데 외면하는 거잖아요.
그냥 억지로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그냥 다 빠져나오게.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들어가서 살고 있지만 만족스러운 사람도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집에서 살다가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좀 현실에 맞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또 이게 사회 문제화되는 그런 또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실제로 지금 뉴스에 많이 안 나는데 공공임대주택이 지금 빈 집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또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긴 해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 현실에 맞는 좀 정책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시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